어제 문자로 오늘 오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건설회사 송 사장을 만났다. 판교 현장에 일찍 도착을 해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건설사 사장을 만나러 갔다. 전에는 인자한 모습이더니 오늘은 말을 할 때 눈매가 매섭다. 이런 두 가지 얼굴이 보이는 사람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두 가지 얼굴을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을 믿지도 않고 설득도 안 되기 때문이다. 9월 말에 한다던 하자보수가 10월로 넘어갔다. 처음엔 6월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다가 10월이 되었다. 사실 알고 보니 기존 하자보수는 다 끝난 상태이고 이제 입주자 점검이 끝나면 그때 발생하는 하자보수를 나에게 맡긴다고 하였다. 송 사장은 요즘은 일이 없어서 단종 건설회사도 입찰을 하면 최저가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단종들도 최저가 입찰로 힘들어지고 최저가 입찰로 일을 따낸 단종은 한국인에게 일을 시키면 타산이 맞지 않으니 중국인들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점점 한국인 건설 인력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반대로 중국인 한족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갇혀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는 몽매한 국민들의 책임인가? 우리의 선택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선택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정부가 아파트 건설을 통제하는 바람에 건설사들도 그렇고 말단에 위치한 나조차도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소득도 작년 대비 절반으로 꺾였다. 혹자는 집권 여당이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반면 내가 아는 모 종교인은 성경의 11조를 빗대어 사회주의의 원조라고 하며 그것이 유토피아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말한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구약의 11조나 지금의 11조도 자발적 나눔이지 강제적 재분배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해 사적 소유에 반대하고 공동체주의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있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체제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이미 실패한 사상이다. 세계를 돌아봐도 올바른 사회주의를 건설하여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현재 사회주의를 표방한 전체주의 국가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꼽을 수 있는데 이제 그들 인민들의 생활은 과거와는 달리 거의 자본주의에 가깝다. 난 17년간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어로 중국 유행어를 말하며 중국을 지켜본 사람이다. 중국의 경우는 철저히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있고 국내 정치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중국몽이란 프레임에 가두었다. 중국몽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과거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던 그 꿈을 다시 꾼다는 것이다. 대중국 중화민족이란 이름으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흥분할 일이다. 그 당시 나 또한 어서 빨리 한국도 중국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러움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중국몽이란 흥분된 표 아래 국민들을 가두어 놓고 부정부패 척결이란 이름으로 전국적인 반대파 숙청 작업을 했다. 국민들도 알지만 방관한다. 왜냐하면 나서서 외칠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 주변 국가들에게 한 짓은 일본이 조선에 와서 동양척식회사로 조선의 경제 침탈을 한 것처럼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가난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서 하나씩 중국의 채무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국인들이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들은 아시아 패권을 넘어 세계 패권을 꿈꾸면서 주변 국가를 자본의 식민지로 획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상대할 때 이것도 알아야 한다. 중국 무협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지만 중국인들은 필요할 땐 언제든 살기 위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쉽게 조아리지만 힘이 생기면 머리를 조아렸던 상대를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다. 중국 역사의 아주 짧은 기간 20년 정도를 중국이 한국 기술을 빼내기 위해 한국에 잠시 머리를 숙였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삼성 같은 대기업조차 중국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으니까 말이다. 나는 기업이 잘 되어야 국민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모두가 풍요로워지며 그것이 진정한 국력이라 생각한다. 국가는 기업과 국민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간접 인프라를 건설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중국처럼 전체주의식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말이다. 그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